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석을 할 때마다 만들게 되는 메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메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메쉬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쉬가 뭔지 생각해보면 이 메싱이란 과정은 이산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심 있거나 풀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그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풀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타노스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은 레고를 하나하나 조립해서 이 전체를 표현하듯이 저희는 이 메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대상을 좀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이 이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하나의 작은 단위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디테일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게 보게 되면 이런 디테일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메싱이란 과정이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고 표현할 때 일부 디테일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디테일은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가져간다면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싱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저희가 메쉬라고 부르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B명태의 메쉬를 한 결과이고 이렇게 하나의 작은 단위가 큰 빔을 표현하게끔 메쉬가 짜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단위 아래 보시면 선택된 이 하나의 단위를 저희가 엘리먼트 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그 코너나 그 중간에 이렇게 노드라고 불리는 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점에서 저희가 변이 등을 계산해서 풀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먼트들 간에는 이 절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국에 이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그리고 메쉬의 크기 그리고 개수가 결과의 정확도와 그리고 결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노드마다 자유도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속도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앞에서 본 타노스 예제처럼 제가 얼마나 작게 이 엘리먼트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정확도는 올라가게 돼요. 엘리먼트 종류를 한번 보면요. 크게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이렇게 메쉬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형태를 기준으로 또 나눠 본다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이 3D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면체 요소가 있고 우측에 보는 것처럼 직육면체 면이 사각형으로 된 직육면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오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1차 오더인 리니어 엘리먼트가 있고 2차 요소인 쿼드래틱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둘 차이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라인은 이 엘리먼트 끝에만 요 절점이 존재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이 절점 사이에 중간에 하나의 절점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 절점을 저희가 미드사이드 노드라고 부르고요. 이 미드사이드 노드에 의해서 저희가 2차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요 2차 요소이면서 헥스 요소인 이거를 NCS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확인해보면 이렇게 솔리드 186이라는 번호로 부르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NCS 헬프에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엘리먼트 오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먼트 오더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가 이 외곽에 있는 요 노드들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계산한 결과는 이 노드에 저장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결과들은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리니어 모델은 이 중간을 선형이라고 가정해서 리니어 수식으로 값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모양이 이렇게 하얗게 생겼더라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직선을 통해서 이 가운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둘 사이의 이 차이만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쿼드래틱 모델은 이 외곽의 절점 사이에 이 미드 사이드 노드가 추가됨에 따라서 실제 영상을 좀 더 곡선 형태를 따라가서 표현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2차 오더를 이용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니어 대비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설정할 때 이 리니어와 쿼드래틱 이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본 엘리먼트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3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헥사 엘리먼트냐 아니면 테트라 엘리먼트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큐브, 빔, 그리고 브라켓 형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워크벤치 미케니컬을 실행했고요. 지금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제가 형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메쉬를 할 건데 우선 이 메쉬에 보면 설명드렸던 그 엘리먼트 오더, 리니어 쿼드래틱 부분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 오더 보면 여기서 옵션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컨트롤드가 있고 리니어, 쿼드래틱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되어 있을 때는 디폴트 값이 쿼드래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쿼드래틱 한 상태에서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엘리먼트 사이즈를 이 하나의 변이랑 동일하게 측정을 해보면 이 변의 길이가 0.5mm인 걸 알 수 있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는 지금 1개가 생성이 됐고요. 대신에 노드 개수는 20개라서 코너 노드 플러스 중간에 미드 사이드 노드가 다 추가됐기 때문에 20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로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 노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박스 볼륨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보면 이렇게 노드가 엘리먼트 주변에 있는 거를 비주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니어로 해서 다시 메쉬를 생성한다고 하면 엘리먼트 개수는 동일하게 1개지만 노드는 8개, 즉 코너에 있는 노드만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 오더는 여기서 설정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쿼드래틱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갖고 온 예제는 위쪽 면에 1MPa이란 압력이 작동을 하는데 제가 순수한 압축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 시메트릭 리전 대칭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각 3축 각 방향별로 대칭 조건을 줬기 때문에 실제 풀고자 하는 대상은 이 0.5mm 변이지만 이건 8분의 1 모델이고요. 실제로는 1mm, 1mm 정육면체에 대해서 푸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면에는 1MPa이 작동하게 설정을 했고요. 대신에 아무런 경계 조건이 없어도 대칭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동일하게 1MPa이란 압력이 작동하고 순수하게 압축이 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됐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압축이 된 거 볼 수가 있는데 값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위쪽에 스케일이 오토 스케일로 돼 있어서 1700배 정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 제가 이쪽 면과 이쪽 면에는 대칭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면을 넘어가서 변형을 할 수 없고 이 바깥쪽 면으로 자연스럽게 압축되면서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봐도 위쪽이 압축되면서 대칭 조건인 면은 그 면을 투과해서는 변형이 없고 바깥쪽 면으로 압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압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결과를 보면 이렇게 1MPa이 엘리먼트 전체에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가 일정한 응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별로 변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리니어 엘리먼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결과를 보시면 스트레스 값도 1MPa 동일하고 변이 값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상이라면 엘리먼트 오더가 리니어든 쿼드래틱이든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테트라 메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는 엘리먼트 오더는 쿼드래틱으로 되어 있고요. 엘리먼트 사이즈는 0.5mm고
테트라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거는 지우고 메쉬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메소드 가고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 테트라이드론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시 알고리즘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를 선택하면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엘리먼트가 생성되었고 엘리먼트는 총 6개고 노드는 27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를 선택해 보면 지금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고 이런 엘리먼트가 6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이 노드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미드 사이드 노드가 중간중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알 수 있는 게 제가 엘리먼트 사이즈를 동일하게 했지만 이 형태가 3면체다 보니까 이 직육면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가 지금 6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일한 부피의 동일한 형상이라면 헥스보다는 테트라 메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의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은 동일하게 1MPa 주고 대칭 조건 줬고요. 결과도 보면 스트레스도 1MPa이고 변이도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으로도 반복을 해볼게요. 완료되었고 결과를 보면 역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형상에 대해서 테트라 메쉬나 헥사 메쉬가 별 차이 없고 오더에 대해서도 별 차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다른 형상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빔 형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빔 사이즈는 요 두께 방향으로 0.5mm고 나머지는 길이 방향으로는 10mm, 너비 방향으로는 2mm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쿼드레틱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사이즈는 0.5로 해서 두께 방향으로는 일단 엘리먼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는 80개, 노드는 683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 오더에서 해석을 진행해 볼 텐데요.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을 보면 경계 조건은 요 왼쪽을 고정을 했고 우측에 Z 방향으로 10N만큼 하중을 작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얻었고요. 디포메이션 먼저 보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우측에 아래쪽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트루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스트레스도 봐도 이런 식으로 밴딩되는 모양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이 끝단의 변이가 약 0.785mm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쿼드레틱 말고 리니어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 끝단에서 0.789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 스트레스를 보면 스트레스는 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는 이 표면의 밴딩으로 인한 스트레스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냥 엘리먼트 전체에 유사한 스트레스가 걸리고 있고 이 이유는 이 리니어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엘리먼트 하나로는 밴딩되는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스트레스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밴딩이 도미넌트한 문제를 풀 때는 리니어로 엘리먼트 하나로만은 부족하고요. 쿼드러틱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께 방향으로 하나 이상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형상의 테트라 메쉬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패치 컨포밍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메쉬를 생성했고요. 메쉬 사이즈는 동일하게 0.5로 했고 그 결과 엘리먼트는 395, 노드는 904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금 0.784 해서 더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보면
이 밴딩되는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더를 1차 요소로 바꾸고요.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끝단이 0.176 정도 나오는데 아까는 0.784, 788 이 정도 레벨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이렇게 값이 더 작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테트라 메쉬가 헥사 메쉬 대비 좀 더 스티프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1차 요소, 리니어 요소를 사용하면 굉장히 스티프해서 이런 밴딩이 주로 일어나는 현상에서는 이 리니어 요소를 사용하면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보면 아까와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테트라 메쉬를 사용할 때 특히 밴딩이 포함되어 있는 해석을 한다면 쿼드라틱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트라 메쉬를 쓴다고 무조건 결과가 안 좋고 헥스 메쉬를 쓴다고 무조건 결과가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엘리먼트 사이즈와 엘리먼트 형상 등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형상도 충분히 엘리먼트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고 이 두께 방향으로도 여러 개 엘리먼트가 가게끔 한다면 헥사 메쉬와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본 형상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상인 브라켓 형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엘리먼트 오더는 이 쿼드라틱으로 설정을 했고 엘리먼트 사이즈는 2mm 이렇게 해서 그냥 자동으로 아무런 옵션 추가 없이 오토 매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매싱을 했을 때 테트라 메쉬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 형상에 곡선이나 곡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더 유리한 엘리먼트는 테트라 메쉬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트라 메쉬로 만들어줬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 메쉬 상태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엘리먼트는 4,500개 정도 되고 노드는 8,300개 정도 되는 상황이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보면 경계 조건으로는 아래 두 개의 구멍에 픽 서포트를 설정을 했고 이 큰 구멍에는 포스를 플러스 X 방향으로 1000N 작동을 시켰습니다.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 당기는 방향으로 위쪽이 0.3mm만큼 변형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보면 일단 분포를 이렇게 보면 이 고정부 주위와 이 밴딩된 안쪽 부위에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스트레스 보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엘리먼트 안에 여러 개의 이런 밴드가 존재하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균등하게 분포하는 게 실제로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불균일하게 발생을 한다면 메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이고 정확하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솔루션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서 에러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스트럭처럴 에러가 추가되는데요. 보시면 이 가운데와 고정부 주위에 이렇게 에러가 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디포메이션만 볼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에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결과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스트레스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안쪽에 나타난 스트레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메쉬로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하고 메쉬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쉬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니어 오더로 바꾸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결과를 보면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 위쪽 단이 이번에 0.186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 아까 방금 전에 2차 요소 썼을 때는 0.3mm였는데 이번에도 비에서 본 것과 동일한 현상인 즉 이쪽 부분에 밴딩이 돼야 되는데 이 테트라 요소에 저차 요소, 리니어 요소를 써서 좀 더 스티프한 경향을 보여줘서 디포메이션도 더 작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테트라 메쉬를 쓸 때는 리니어보다는 쿼드라틱 쓰는 게 2차 요소를 쓰는 게 좋고요. 특히나 밴딩이 있는 경우에는
리니어 요소를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결과도 아까와도 좀 더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안쪽에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 쪽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스트럭처 에러를 봐도 전체적인 값도 좀 높아졌고 부위도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헥사 메쉬를 만들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메쉬에 가서 오토로 만들면 테트라 메쉬가 생성되기 때문에 헥사 메쉬를 만들기 위해 인설트 간 다음에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브라켓을 설정해 주시고 이 메소드에서 헥사 메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헥스 도미넌트나 스윕, 멀티존 등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멀티존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멀티존에 헥사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생성을 할게요. 방금 전과 동일한 메쉬 사이즈지만 이 멀티존이라는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헥사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메쉬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우리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디포메이션을 보면 아까 테트라 메쉬 2차 요소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위쪽에서 0.3mm만큼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변형에 관심이 있다면 굳이 열심히 헥사 메쉬를 짤 필요는 없이 그냥 오토 메쉬로 테트라 메쉬를 하더라도 메쉬 사이즈만 어느 정도 작게 된다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보면 아까와 유사하게 이 고정부 주위와 안쪽에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반면에 이번에는 스트레스 분포가 좀 더 균등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스트레스 값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된 걸 이 비주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에러를 봐도 이제는 그 라운드된 부위 외적인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값도 굉장히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값이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는 메쉬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면서 동일한 위치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정확하구나 이걸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요소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메이션 결과를 보면 1차 요소도 0.3mm 변형량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스트레스 분포도 보시면 테트라보다는 더 균등하게 분포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값은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을 확인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헥사 메쉬를 사용할 때도 리니어를 쓴다고 무조건 뭐 결과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엘리먼트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면서 엘리먼트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면 리니어 요소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쿼드러틱 2차 요소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헥사 메쉬를 사용할 때도 쿼드러틱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방금 전에 본 메쉬에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관심 있는 스트레스 부위에 이렇게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더 작은 엘리먼트가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메쉬를 더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얻는 스트레스는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쉬 한 번에 완벽한 결과는 얻을 수 없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메쉬를 만들어서 결과를 뽑아보고 메쉬를 바꿔가면서 비교해보면서 점점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메쉬이 어떤 건지 메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엘리먼트 선택할 때 특히 3D 모델을 선택할 때 헥사 메쉬나 테트라 메쉬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다면 헥사 메쉬로 메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피와 동일한 크기에서 테트라 대비 헥사 메쉬가 개수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결과도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더 좋고요. 그리고 곡선이나 곡면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평면으로 이루어진 제품보다는 대부분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트라 메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쿼드라틱으로 엘리먼트 오더를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얇은 부재고 밴딩 특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두께 방향으로 엘리먼트 2개 이상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 쉘 메쉬라고 이 밴딩에 사용하기 좋은, 특히 얇은 부재에 사용하기 좋은 메쉬가 별도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영상을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보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 부위에는 충분히 메쉬 사이즈를 작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크기는 좀 크게 가고 어디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지 확인하고 그 부위의 메쉬를 더 작게 리파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일반적인 추천은 드리지만 각 케이스마다 조건마다 사실은 다 다르고,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값을 비교해보고 시간도 적절히 들면서 메쉬 사이즈를 너무 작게 가져가지 않게끔 그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게 이제 노하우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드린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